남들과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림류가 올라가네? 그럼 나도 그냥 크림류가 올라간 걸로 하나 해볼까? 하는 순간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시그니처가 요즘에 카페에서는 완전히 중요한 메뉴로 자리를 했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그니처 메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의부터 내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좁은 의미에는 가장 잘 팔리는 메뉴예요. 그죠? 가장 잘 팔리는 메뉴가 뭐예요? 두 번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네요. 네, 그쵸. 근데 제가 정리를 내리고 싶은 이 시그니처 음료의 완벽한 정의는 뭐냐면 우리만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음료인가예요. 우리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뭐 우리 가게에서는 수제로 초콜릿을 만드는 매장이라면 수제로 초콜릿을 만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료를 만든다든지 혹은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음료로 만든다든지 거기 이제 커피가 섞여져서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 시그니처 음료는 우리 매장의 브랜드의 이미지라든지 특징, 컨셉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다 녹아져서 만들어진 음료 라고 저는 시그니처 음료를 정의를 내리고 있죠. 물론 이제 카페라고 하는 그 공간의 특성상 사실은 커피를 판매를 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그니처 음료가 커피가 꼭 들어간 음료로 저는 좀 제한을 하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무조건이라기보단 우리 매장에서 잘 판매를 하고 있다면 그걸 주력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커피가 들어가지 않는 음료도 시그니처 음료로 내보내셔도 되지만 오늘은 좀 커피가 들어간 음료에 한해서 시그니처 메뉴로 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카페를 투어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냥 카페를 진짜 여행하고 계세요. 이 카페, A 카페 가서는 이런 것들을 즐기고, B 카페를 가서 이런 것들을 즐기고, 막 하루에 막 10군데도 넘게 다니시는 분들도 날 잡고서 돌아다니면 그렇게 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냥 내가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떠나서 미식의 행위로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카페 모카를 우리가 시그니처라고 부를 수 있나요? 캐러멜 마키아토를 좀 이렇게 우리만의 시그니처 음료입니다 라고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캐러멜 소스를 막 수제로 만든다든지. 오, 맞아요. 이러면은 시그니처로 할 수 그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우리는 수제 소스를 만들어서 내가 직접 공을 들여서 캐러멜 소스를 직접 만드는데 과연 그분이 캐러멜 마키아토입니다 라고 내보낼까요? 그렇진 그렇죠. 않겠죠. 그래서 메뉴명을 봤을 때 캐러멜 마키아토 하면 이미 A 카페, B 카페, C 카페, D 카페에서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라는 인식이 갖게 되고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내가 이 음료를 시키고 먹는 순간 비교군이 생기죠. 나는 엄청 공들여서 레시피를 잡았단 말이에요. 계속 먹어보고 연구해 가면서 나만의 레시피, 캐러멜 마키아토 레시피를 딱 잡았는데 근데 일반 고객들한테 봤을 때는 A 카페나 B 카페나 C 카페나 D 카페나 똑같은 캐러멜 마키아토로 인지하게 되고 먹었을 때 먹는 순간 이거는 A 카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건 D 카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결국 난 레드오션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그니처가 사실 사인이잖아요. 사인. 맞아요. 그 서명이란 뜻. 그 우리 안스타도 멋진 서명이 있죠. 네네. 그 서명이 70억 명의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없겠죠? 네. 그것처럼 우리 매장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 이 메뉴는 결론적으로 우리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가게에 와서 시그니처 음료를 먹는 순간 나는 이게 그냥 블루오션인 거예요. 왜? 비교군이 없잖아요. 비교군이 없으니까 이거를 맛있다 맛없다는 당연히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그니처 음료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그러면은 이런 시그니처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로 많이 느끼고 계세요? 지금 현재 창업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느끼죠. 저희가 이제 메뉴 컨설팅을 하는 걸 아니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요. 혹시 다른 메뉴들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시그니처 음료만 저한테 레시피를 전달해 줄 수 있느냐, 그것만 살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는 아무래도 좀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아인슈페너 같은 음료의 레시피를 전달해 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시그니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 매장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브랜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어떻게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싶고 어떤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싶은가부터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떤 맛을 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내보이고 싶은가 왜 내보내고 싶은가에 대한 기획이 들어가는 음료가 시그니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달랑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결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시그니처 음료부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에이드나 논커피 음료들까지 쭈루룩 나열을 해봤을 때 하나의 어떤 맥락이 쭉 하고 같이 흘러가야만 여기서 내가 그 비슷한 어떤 어색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너무 동떨어진 메뉴들을 판매를 하면 시그니처 메뉴는 되게 독특한데 갑자기 너무 좀 익숙한 메뉴가 나온다든지 하는 형태가 되면 좀 그 결이 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전체 메뉴를 짜서 넘겨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냥 그 맥락에 맞게끔 그렇죠. 메뉴가 잘 어울리게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비교를 할 때가 일단 알아봐야 되니까 정보를 본인의 집 근처 혹은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카페들을 늘 찾아가겠죠. 그럼 찾아가 보면 느껴요. 일반인들이랑 다 똑같이 시그니처 메뉴가 필요하구나.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를 수 있으나 막연하게 내가 뭔가 하려면 좀 특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특별해야 될 것 같고 남들과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그니처 음료는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봤더니 크림류가 올라가네? 그럼 나도 그냥 크림류가 올라간 걸로 하나 해볼까? 하는 순간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앞뒤가 바뀌는 거구나. 그쵸. 선행돼야 될 게 빠진 느낌. 맞아요. 그냥 하고 내보내자 하면 이게 왜 탄생이 되어져야 됐는지 그래서 손님들이 여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식의 경험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고객이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카페는 내가 이 카페를 왜 지었고 그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었어. B라는 카페는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굉장히 맛있는 레시피로 그냥 시그니처 음료를 만들었어. 그랬을 때 이게 이 느껴지는 시그니처 음료로는 그냥 동일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좀 차별화되고 어떻게 다르게 느끼나요, 고객이? 저는 분명히 다름이 있다라고 존재하는데 사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좀 마지막에 다뤄볼까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게 정말 원재료의 맛으로만 느끼지는 않죠. 맛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에서 최종적으로 느끼니까 뭐 시각이나 뭐 촉각이나 후각이나 뭐 맞습니다. 역시. 네. 아니,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이미 다 아세요. 이미 그런 거 저희가 이미 맞습니다. 이제부터 다 다뤘어요. 좀 다뤄볼까요? 네. 맛에는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원재료의 맛 그리고 가격 분위기 현재 내 상태 용량 그리고 말씀하셨던 시각적 용량도. 비주얼 용량도 중요하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게이샤 커피를 내가 어딘가 먹으러 갔는데 50만 원이래요. 한 잔에? 예를 들어서 한 잔에. 근데 이만큼 나왔어. 그 내가 이걸 먹고 나서 맛이 있네? 라고 느낄까요?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객들은 진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내보내는데 딱 세 글자로 평가하죠. 맛있다, 맛없다. 진짜 이 두 가지로 냉혹하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이 맛있다, 맛없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이제 컨설팅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이제 교육 수강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손님이 맛있다, 맛없다, 혹은 맛없다라는 피드백이 돌아왔을 때 우리 입에서는 맛 없으셨어요? 라고 나가지는 말아라. 어떻게 돌려 말하냐면 입맛에 안 맞으셨나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상대방 고객이 여기 맛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맛이 없으셨어요? 죄송해요 하면 뭐하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죠. 내가 이 음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 손님이 맛없다고 하니까 죄송해요. 이거는 내가 이 음료를 만든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열받겠죠. 이게 아까 말했던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레시피를 갖고 온 거예요.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 그냥 맛있다라고 하니까 갖고 왔네. 근데 손님이 맛없다라고 하면 맛있다라고 해서 판매하는데 맛없어요?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맛없다고 해서 입맛에 안 맞으셨어요? 어떤 게 좀 안 맞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손님이 이러해서 예를 들어 나는 좀 일부러 좀 달게 만들긴 했는데 나는 원래 좀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것 너무 단 거 같아요 라든지 혹은 커피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쓰게 느껴져요 라든지 그러면 내가 이 음료를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맛의 구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손님은 이 음료가 실제로 맛이 없다라고 느낄지언정 돌아가서는 야, 그 가게에서는 이런 음료를 팔아서 그냥 내 입맛에는 좀 맞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맞지 않는 음료면 언팔로우를 할 것이고 그래? 그럼 다음에 가서는 좀 이렇게 요구를 해볼까? 라고 하면 팔로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음료를 그냥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구상해서 만든 것과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메뉴를 레시피를 따와서 만든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질문에서 고객이 어떻게 느끼느냐? 이 자신감에서 오는 게 달라지죠. 이 한 잔을 내보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우리 자녀분이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녀분이 엄청나게 막 노력을 해서 내 새끼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내보내는 것과 그냥 뭐 동네 아무개에서 그냥 내가 뭘 해서 내보내는 것과 느껴지는 그 차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제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손님들한테 더 맛있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더 저 사람이 한 잔을 완전히 온전히 다 비우고 진짜 맛있게 먹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가 담긴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캐치해요. 저 사람이 지금 음료 대충 만들고 있네. 저 사람 진짜 여기에 지금 정성을 다 쏟고 있네. 기가 막히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내 이 음료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0번을 트라이해서 199번을 실패하고 100번째 만들어진 레시피라고 가정하자고요. 99번 동안 이걸 먹으면서 얼마나 열도 받고 속도 쓰리고 뭐가 문제지라고 온갖 고민을 하면서 맛있게 한 잔을 딱 내보냈을 때 이 한 잔의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음료를 만들 때 대충 만들까요? 아니요. 이 음료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저희 매장도 마찬가지고 진짜 커피를 열정적으로 다루는 곳들 가서 왜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 사장님 진짜 커피에 진심이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게 정형화돼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느낀다니까요. 와, 여기 진짜 고기의 진심이야. 뭐 커피의 진심이야. 뭐 크림의 진심이야. 그럼 왜 그렇죠? 크림에 정말로 정성을 담고 있는 게 일반인 눈에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음료는 더욱 맛있을 확률이 높아지죠. 왜? 결론적으로 뇌가 간장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음료 한 잔을 내가 그냥 돈 주고서 사 먹기는 하지만 그 한 잔이 나한테 오기까지 저 사람의 얼만큼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그 노력들이 충분히 보인다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진다. 그렇게 보는 게 이 시그니처 음료가 꼭 필요하고 어떻게 좀 특징을 가지고 좀 장점으로 우리 매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가. 그를 통해서 진짜 손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음료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립스틱 자국 이렇게 묻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 그냥 보고 그대로 내보내겠어요? 실수로라도 안 그럴걸요? 더 꼼꼼히 닦을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왔을 때 하나의 변화가 나비 효과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하게 만들어지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음료를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그니처 메뉴가 쓰면 좋은 걸 알겠어요? 내가 시그니처 메뉴에 너무 정성을 들이고 뭔가 더 많은 재료를 넣고 좋은 재료를 넣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은 음료는 맛있어지겠지만 좀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 시그니처 음료를 만들 때 저희 막 몇 시간씩 걸리지 않거든요. 정성이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이 음료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데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긴 시간을 쏟는 것만이 정성을 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계속해서 숙달된 사람은 꼭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 완벽한 결과물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했느냐로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이 음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상이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에이드에 막 탄산을 막 잔뜩 집어넣고 에이드 뭐 이렇게 신맛을 되게 극대화했어요. 신맛이 그냥 팍 해서 내가 청량감을 쫙 느끼게끔 만들어 놨는데 손님이 와서 너무 쉬워요. 라고 이야기 안 해요, 보통. 너무 맛없어요. 그럼 어떤 게 입맛에 안 맞으세요? 저는 이거 너무 쉬워서 못 먹겠어요. 그러셨어요. 저희 음료가 원래 이러한 구상을 통해서 좀 만들어졌는데 입맛에 좀 안 맞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음료를 제가 조금 더 단맛을 좀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내가 이 음료에 대해서 충분히 왜 이런 음료를 만들었고 그럼 이 손님은 내가 이런 음료를 그냥 이런 음료를 만든 거에 내가 시킨 거였구나. 근데 내 입맛은 좀 안 맞으니까 좀
바꿔달라고 수정을 했고 난 그걸 통해서 그냥 또 맛있게 먹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다 맛없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그 손님한테 맛 없었는지 근데 나는 이걸 왜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맛있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느끼는 건 맛을 느끼는 건요 전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 느끼거든요. 저도 돼지고기 맛있고 소고기 맛있고 닭고기 맛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먹었을 때 엄청 그 향이 강하고 개성이 특별한 것만 아니면 대부분 맛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군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다라고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니까 그 이야기는 그냥 내가 한 잔을 오롯이 다 비워냈을 때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면 다른 손님들도 그렇게 느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본인의 감을 믿고 가셔야 돼요. 처음에 음료를 만들 때. 단 그냥 레시피를 따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음료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계는 필요하다는 거죠. 명확한 설계. 내가 진짜 이 음료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 음료가 진짜 우리 매장을 대표할 수 있나? 우리만의 색깔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나?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내보냈을 때 손님이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차례. 근데 분명 내가 레시피를 난 이게 완벽해 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여러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10잔을 내보냈는데 한 7, 8잔이 뭐 그대로 돌아온다든지 혹은 맛없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아집과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죠. 지금 내 입맛이 좀 다른 거구나. 뭔가가 잘못됐을 수도 음료를 만드는 과정 중에 내가 너무 많이 음료를 먹어서 좀 달게 느끼거나 혹은 좀 덜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음료를 마셔보고 수정하는 단계는 분명히 거쳐야겠죠. 그러한 유연함의 대처는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한 잔을 오롯이 다 비워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먹어봤다면 그게 음료가 맛있다라고 느꼈으면 내보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유연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썼는데 그건 진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어요. 음료를 한 잔을 만들 때. 저도 요즘에도 저도 되게 많은 경험치가 있지만 요즘도 하나의 어떤 시그니처 음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기획 단계에서 한 일주일 이상 걸리고요. 음료 한 잔을 만들 때. 기획 단계에서 일주일 이상 걸리고 여기 기획은 이제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크림의 타입으로 가고 잔의 쉐입, 용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다음 실제로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는 행위라고 해야 되죠. 이거 한 잔을 다 비워내는 횟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적어도 한 20-30번 이상은 돼요. 그 아인슈페너를 한 자리에서 20-30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막 그날은 진짜 막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크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보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한 잔의 음료를 내가 어떤 기획 단계를 통해서 레시피를 좀 잡아나가는 그런 희열을 또 얻어가는 거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맛의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용량도 필요하고요. 원가도 필요하고요. 어떤 맛을 설계를 할 건지도 필요하고요. 잔의 쉐입도 필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난 손님들한테 어떻게 맛을 느끼게 만들 건지도 필요해요. 그러려면 다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음료를 만들 때는 한 20-30번 정도의 테이스팅을 하지만 이 음료를 기획하는 단계는 일주일이 넘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어떤 음료를 판매를 하고 싶은가 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바꿀 수 없는 변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 매장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없죠. 인테리어 당장 바꿀 수 있어요? 없죠. 못 바꿔요. 커피 당장 바꿀 수 있어요? 당장 힘들죠. 뭐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그 음료는 시그니처 음료만 판매를 하진 않기 때문에 보통은 원두 하나, 많으면 2개 정도 쓰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원두를 한 종류만 보통은 쓰니까 그 한 종류의 커피로 모든 음료들을 커버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메뉴를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정값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가 어떤 맛이 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있어야 돼요. 명확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야죠. 왜? 커피 시그니처니까. 커피가 어떤 맛이 나니? 우리는 신맛이 무조건 도드라지는 커피야. 라고 하면 신맛을 토대로 내보낼 수 있는 애들.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했었던 어떤 커피 에이드 같은 느낌이 시그니처 음료로 자리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좀 대중적인 느낌의 여기서 대중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좀 고소함이 많고 쓴맛이 많은 커피를 내가 사용한다. 신맛이 적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되어지는 군들
고소함이라든지 약간의 단맛이라든지 사실 이거는 어떠한 재료들을 좀 갖다 넣는다도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메뉴들로 파생이 되어진다. 그럼 이제 손님들이 우리의 상권에 따라도 다르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진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은 타입인지 혹은 관광지인지 혹은 뭐 러시타임이 존재하는 매장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음료의 디자인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러시타임이 완벽하게 존재해서 막 1시간에 막 한 100몇 잔 한 50빌지 이상씩 내가 쳐내야 되는 그런 매장이다. 음료를 쭉쭉쭉쭉 만들어내야 되는 매장이라면 한 잔의 음료를 만들 때 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조금 만들어지는 이 공수 과정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음료의 형태로 가져가야 되고 우리 매장은 충분히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을 만한 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한 잔을 조금 더 디자인해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비주얼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의 상권에 따르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맛을 좋아할지에 대한 것도 해야 돼요. 우리 매장이 스페셜티 커피만 판매하는 매장이야 라고 하면 이미 우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스페셜티 커피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요즘은 대부분 SNS를 찾아보고 오니까 그렇게 친다면 나는 그 시그니처 음료를 스페셜티 커피에 해당하는 걸로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매장에서는 주로 좀 고소한 맛이 많은 것이 유명해라고 하면 거기에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메뉴들을 좀 내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니처 음료의 강점이 한 잔의 음료에 내가 여러 가지 맛을 담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손님이 어떻게 마시게 만들 건가? 나는 그냥 그 밑에 그냥 시럽이랑 커피 넣고 위에 그냥 액체 크림을 올려서 섞어서 만들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크림을 얹을 수도 있고 혹은 그 크림 위에 에스프레소를 뿌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빨대로 섞어 먹을 건지 스푼으로 떠서 먹을 건지 잔채로 마실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마시는 방법에 따라 느껴지는 바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막 음용하는 디자인까지 그래서 한 잔에 몇 미리를 먹게 만들 건지 500ml를 먹게 만들 거야? 200ml를 먹게 만들 거야? 50ml를 먹게 만들 거야?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메뉴가 달라지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래서 실제로 판매 가능할 정도의 원가가 나오나? 그 원가에 따라서 나는 얼마에 판매하지? 가 나오면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마지막 원가까지 판매 그 금액까지 나오면 내가 한 잔 봤더니 이거 한 4,000원에 판매하면 될 것 같은데 용량이 적절한가? 거기에 어울리는 내가 메뉴를 담았나? 쭉쭉쭉 뒤로 넘어갔고 내가 이걸 한 8,000원에 판매하고 싶어. 그랬을 때 돌아가면서 진짜 이 8,000원이라고 하는 판매 가치가 충분히 녹아 들어가져 있는 메뉴인가? 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까지 깨닫고 나면 이제 시그니처 음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발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카페의 음료의 원가는 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 식음료 파트 쪽에서는 30%를 넘지 않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30% 넘지 말라고. 원가를 그 정도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생각보다 원가 어떻게 따지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놀랬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요. 바리스타로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레시피가 아니라 사장님께서 만드신 레시피를 그냥 내가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머릿 속에 뭉뚱그려져서만 예를 들어 뭐 키위 주스를 6,000원에 파는데 뭐 생키위가 4개가 들어간다.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생키위가 4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원가가 뭐 얼마인지 잘 몰라. 그냥 뭐 얼마 정도 하겠지 정도의 대략적인 계산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원가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판매 이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가는 어떻게 보자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딱 내가 설정을 해놓고 판매를 하는데 그 원가가 너무 높지 않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공수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내가 여기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그 밑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음료인데 판매 원가가 한 50%가 넘어. 그럼 판매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냥 뭐 티백이라고 가정할게요. 티백을 내가 뭐 한 1,500원짜리를 쓴다, 혹은 2,000원짜리를 쓴다. 근데 이거 한 6,000원을 판매하겠다 하면 30%가 넘잖아요. 근데 걔는 티백 넣고 물만 부으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30%가 조금 넘어도 판매하는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음료가 맛이 정말 괜찮다.